혹시 오늘도 SNS에서 남들이 올린 사진, 멋진 일상 혹은 성공담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해지고 피곤해진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갈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타인의 시선에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SNS가 어떻게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미셸 푸코의 철학으로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SNS를 켜면 누군가는 여행 중이고, 누군가는 새로 산 명품을 막 자랑하고 있고, 누군가는 성공 소식, 누군가는 멋진 데이트 중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보다 보면 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만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죠. 사실 SNS에 올라오는 건 대부분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실패나 외로움 혹은 지루한 일상은 잘 올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볼 때 우리는 남들의 인생 최고의 장면과 내 일상의 평범함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비교와 피로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푸코는 이미 수십 년 전에 현대사회가 감시의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서 미셸 푸코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게요. 푸코는 근대사회가 단순히 법과 벌로만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감시와 규율이라는 더 미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에요. 파놉티콘은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고안한 원형의 감옥 구조입니다. 이 중앙에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을 따라서 감방이 둥글게 배열되어 있어요. 감방 안에 있는 죄수들은 감시탑을 볼 수 있지만 감시자가 실제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 불확실함 때문에 죄수는 감시자가 실제로 보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죠. 푸코는 이 구조가 감옥뿐만 아니라 학원, 병원, 군대, 공장, 그리고 오늘날 사회 전반에 확장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푸코가 살던 시대에는 감시의 중심이 시선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시선이요. 하지만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감시가 훨씬 더 정교하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CCTV나 신용카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그리고 SNS까지 우리는 매일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게 됩니다. SNS에서는 이런 감시가 더 이상 국가나 기업만의 일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사이에서도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누가 내 게시물을 봤는지, 누가 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내 스토리를 봤는지, 이 모든 것이 친교나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감시함과 동시에 감시당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 감시가 사교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푸코가 말한 감시의 가장 무서운 형태는 바로 내면화된 감시예요. 즉, 누가 나를 직접 감시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는 걸 말해요. SNS에 내가 글을 쓰거나 사진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좋아요를 몇 개나 받을까? 댓글은 달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 타인들이 원하는 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나로 나 자신을 꾸미게 되죠. 푸코는 이런 감시가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감정, 욕망까지 길들이고 규율한다고 말했습니다. 푸코의 시대에는 감시가 국가나 권력자가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SNS 시대에는 감시가 다망 감시 체제가 되었죠. 즉, 모두가 모두를 감시하는 체제로 진화되었어요. 내가 남의 게시물을 보고 남도 내 게시물을 보고 서로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감시와 엿보기가 친교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일상화되면서 타인의 허락 없이 그 사람의 상태나 생각, 감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푸코는 그 당시에 정보가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SNS에서 남기는 모든 흔적들, 좋아요나 댓글, 그리고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 이 모든 정보가 국가와 기업에 의해서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추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 취향,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정치적 성향까지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벽과 철창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SNS에 내가 올린 게시물에 얼마나 많은 좋아요가 달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스토리를 봤는지, 누가 나를 팔로우했는지, 이 모든 것이 내 자존감과 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죠. 남과 비교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잘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SNS 피로, 관계 피로, 자기 검열이라는 현대인의 고질병이 됩니다. 푸코는 현대사회에서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규율과 감시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사회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만의 기준과 가치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SNS에서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나만의 작은 행복, 나만의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해 보세요. 둘째로 SNS에 무언가를 올릴 때 이건 진짜 내 모습일까?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꾸민 건 아닐까?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셋째로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시선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마세요. 푸코가 말한 내면화된 감시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현대사회에서 진짜 자유와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시선과 SNS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타인의 시선, 비교, 감시,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는 없지만 진짜 나를 잊지 마세요. 감시의 사회에서도 나의 주인공은 바로 나죠, 나.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 의견,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마인드 벌크업 합시다. 감사합니다.